네, 안녕하세요. 네. 그,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SPC 그 제빵 공장에서 그 여직원 사망 사건 있잖아요. 네. 그 기사를 저도 봤어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타깝더라고. 즉, 그런 사건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만큼 노동자 인권을 되게 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선진국 내에서. 왜냐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이제 50년 좀 넘었나? 그죠? 맞나요? 5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노동법도 노동법이지만 회사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희 방 들어오신 분들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는 뭐 늦은 나이에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소속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제 회사나 이런 작은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뭐 자그마한 회사든 간에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자체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라 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 왜냐하면 문제 같은 거 생길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뭐 시스템은 마비되고 체계는 흐트러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막 소위 말해서 멘탈 깨지고 막 이러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딱딱딱 진행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해놨어요. 상황마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매뉴얼을 해놨는데 문제는 매뉴얼대로 지키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 이게 진짜 왜 그러냐면 온갖 이유를 들먹이면서 매뉴얼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만약에 현장직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현장직이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보통 말단 직원들이 일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결제나 승인, 결정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윗분들이야. 근데 이 중요한 이 사건에 대처하는 매뉴얼은 누가 만드냐면 윗분들이 만들어요. 공장이나 이런 현장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아랫직급의 직원들인데 이러한 매뉴얼을 만드시는 분들은 윗분들이라서 현장직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을 몰라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체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매뉴얼을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위에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단 말이야. 이제 그 매뉴얼을 받아서 현장으로 가보면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3인 1조를 해라. 근데 그렇게 인원수를 딱딱딱 맞게 채용을 하나요? 회사가? 그렇게 채용 안 해. 그런 거 감안하고 채용 안 해요. 그냥 일단 어느 정도 채용해야 되는 인원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채용을 해오면 그 해온 인원을 각자 부서의 특성에 맞게 보내는 거지. 여기서 몇 명 부족하고 여기서 몇 명 부족하니까 이번 회사는 올해는 몇 명 더 뽑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런 식으로 윗분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밑에 있는 사람들, 현장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뭐 2인 1조, 3인 1조 하라는데 2인 1조를 하면 사람 부족한데 어디서 끌어와요? 옆에 있는 부서에서 끌어오면 거기도 또 사람 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힘든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땜방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것도 속달이 안 되고 또 항상 같이 다니는 조는 계속해서 바뀌니까 서로 호흡도 안 맞고 또 지켜야 되는 규정은 그냥 형식상 명문상으로 걸어놓기만 하고 있지 하나도 지키질 않고 이러니까 사고 터지면 덮고 사고 터지면 덮고 그때만 여론 좀 불타면은 뭐 사장 나와서 죄송하다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안전검사, 기술검사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원래대로 하는 대로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뭐 감사팀이나 법무팀이나 안전검사, 기술검사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 나오는 날 그 정보 알아가지고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싹 그걸 해요.
안전검사 같은 거 받았을 때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해당 날에 인원이 와서 검사를 하면 문제 없으니까 확인해 보니까 안전적이든 뭐든 수치상으로 문제되는 거 없으니까 그럼 확인 도장 찍어주거든요. 그러면 합격인 거야. 이 회사는 그런 어떤 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확인하고 도장받고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 가면 다시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 거야. 여기서도 벌써 맞아 맞아라는 글이 올라오는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응? 이 봐봐. 현장 노동자들이 얘기했대잖아. 2인 1조 근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는 사고 수습한 수습자에게 일주일에 유급 휴가를 줬다. 참 이거 SPC가 무슨 동네 자그마한 무슨 슈퍼도 아니고 동네 슈퍼도 아니고 되게 큰 기업이고 그런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사고 시신 수습하고 유가족들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의 일이 있었는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분명히 제대로 밝히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사건 경위를 얘기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보상해야 될 거는 보상하고 장례 절차 치를 거 장례 절차 치르고 이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게 이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왔냐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것만 기사가 터졌을 뿐이지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다가올 내일도 매일매일마다 사람 죽어나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예,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근무 현장에서 사람들 죽거나 다치는 사람 매번 나온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조사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죽은 사람만 불쌍해.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죽은 사람만 괴로울 뿐이야. 산 사람은 더 힘들고. 그리고 회사는 항상 빠져나가. 난 잘못 없어. 다 노동자가 잘못한 거야.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니네 소속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이 다치거나 죽으면 니네 경영주도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노동자들 일하는 환경 개선시키고 그렇게 사고 날 것 같거나 위험하거나 하는 현장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놔라. 다치지 않게. 그렇게 법리적으로 뭘 만들어놔도 지키는 회사들이 없잖아. 그때만 반짝 지켜요. 그때만 반짝 지키고, 그 다음 안 지킨다니까? 근데 나는 그거 지키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예요. 왜 안 지키냐고. 이거 그 인터넷에 올라왔더만 그 뭐야 이번에 그 SPC 공장에서 배합기에서 사고 났던 거 있잖아요. 그 배합기 모양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인터넷에 막 퍼져 있던데 참 이런 거에 이거 빨려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이거? 예? 아니, 이 배합기에서만 5년 동안 17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대잖아. 뭐 했냐고, 5년 동안. 어? 5년 동안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한 게 이거예요? 근데 또 죽었잖아, 사람. 그리고 사람 또 죽었는데 그 자리에 천막 쳐놓고 그 옆에서는 돌리라고 했다며, 공장. 일하라고. 이미 보니까 유통도 다 됐다는데요? 그 공장에서 이미 빵 다 만든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대체. 응?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노동자의 인권보다도 재벌과 기업의 인권을 먼저 신경 쓰는 나라잖아. 심지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진짜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 다 가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하잖아.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회사가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사고당한 유가족들이 언제 가장 충격을 먹고 이 정신이 나가는지 알아요?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감할 텐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회사 내에 소문이 쫙 돌아요. 알죠? 회사 내에 소문이 쫙 돌거든요. 그러면 일하고 있던 직장 동료들도 충격을 먹고 그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쫙 퍼져요. 아름아름 소문이 누가 일하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진다고. 그러면 막 그런 게 너무 싫고 두렵고 솔직히 이게 사람 죽었다는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누군가는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고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기를 이제 전해 듣거든요.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얘기를 전해 듣는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 장례식 같은 걸 치르면 유가족이 그 안에서 이제 장례 절차를 치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검은 양복 입고 회사 사람들이 와. 임원분들, 뭐 간부분들,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분들 뭐 이렇게 해서 와요. 이제 조문 같은 거 하러 오는데 앞에서는 그래. 특히 이제 높으신 분들은 나중에 언론에 취재 같은 거나 보도나 이런 거 들어오면 앞에서 잠깐 얘기하잖아요. 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어쩌고저쩌고 뭐 유감이네 어쩌네 저쩌네 뭐 보상 문제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고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이제 유가족들 위로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이런 게 나가거든? 언론이나 이런 게 나가요. 근데 이 회사 내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충격이고 유가족들은 언제 가장 슬프냐면 그렇게 언론에서 포장을 다 해놓고 뒤에서는 유가족들 따로 부른 다음에 이 한 세네 명의 사람들이 와요. 그게 누구냐면 산재팀이랑 법무팀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상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산재팀이 오고요. 법무팀은 이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판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소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따지려고 법무팀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죽었는데 그 한편에서 보상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정도는 금액이 맞냐 적냐 이런 거 협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가족이 예? 산 사람이 가족이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사 사람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 들을 때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대. 어. 유가족들은 뭐 더할 말이 없죠. 내 가족은 죽었는데 이제 회사 사람이라는 분들은 와가지고 뭐 돈 얼마를 줄 수 있냐, 뭐 얼마를 받냐, 마냐, 여기서 노동자가 더 잘못이 있다, 없다, 뭐 규칙을 어겼네, 마네, 뭐 매뉴얼대로 했네, 안 했네 이러면서 난리예요. 거기서 이제 유가족들 이제 소위 말해서 눈 도는 이제 유가족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자들이 물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내보내면 유가족이 서름에 뭐 임원진들 멱살 잡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거고 이런 기사의 앞뒤 사정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댓글로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보상해주러 온 사람한테 저게 뭐냐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저런 거 아니지 그러면 또 유가족들은 두 번 죽는 거야 앞뒤 사정 모르고 나만 욕먹으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SPC 뭐 이제 불매운동 하자마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만 뭐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예 근데 뭐 던킨 도너츠 뭐 파리바게트 한상차림 스트릿 시티델리 리나스 잠바주스 비즌 월드바인 커피앳웍스 파스쿠치 디퀸즈 라그릴리아 퀸즈파크 파리크라상 그다음에 삼립 베라피자, 라뜰리에, 샤니, 티뜨라, 에그슬럿, 베이커리 팩토리, 베스킨라빈스, 해피포인트, 그릭슈바인, 피그 인더 가든, 쉐이크쉑. 아 이게 쉑쉑이지 이거. 그다음에 패션 파이브. 여기서 뭐 몇 개 안 되네요. 예.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기 뭐 자주 들리는 데 있어요? 저는 일단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데가 너무 많고 예. 뭐 이게 뭐 타의적인 불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니 다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던킨 도너츠, 파리바게트는 뭐 당연하고 제일 유명하니까. 그리고 뭐 파스쿠치, 그리고 삼립 이거는 그 빵 만드는 데잖아요. 호빵 만드는 데. 그다음에 뭐 샤니, 예, 베스킨라빈스 뭐 요 정도인데 여기도 다 많이 안 가는 데들이라 물론 제가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데를 잘 안 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참 슬퍼요.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노동자 관련해서는 많이 멀었어요. 지금 당장도 보면 기업
위축시킨다, 경제활동 위축시킨다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다시 갈아엎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SPC 빵공장 혼합기에 설치하는 이 안전장치가 30만 원이래요. 30만 원이라고 하더만 보니까. 근데 설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뭐 보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이 SPC 기업의 만행들, 이런 것들이 막 정리가 돼서 올라오더라고. 근데 몇 개 읽어봤는데, 야, 이거 뭐 그 하야를 하는 임신 노동자에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 반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야. 그 임신한 노동자를. 근데 결국 유산이 됐대요. 근데 이거는 그림이 그려지죠. 예. 아시겠지만 여기 여성분들 이제 계실 텐데, 그 이제 결혼하신 유부녀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 만약에 임신을 하면 아이를 잘 출산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정상인 건데, 이제 소위 말해서 유산이 되거나 안 좋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회사가 뭐 어떻게 잘못해서 유산을 시킨 게 아니다. 라고 바로 입장 발표를 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럴 거야. 이거는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파리바게트야? 어, 쓰레기 봉투 간식은 또 뭐야? 샘플로 구운 빵을 비닐에다 버리듯이 막 담아가지고 휴게실에 갖다 뒀다. 그 버리듯이 준 빵을 직원들이 웬 빵이냐며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비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줬다고? 빵을? 쓰레기 봉투 같은 데다가? 야, 이거 뭐 혼합기 덮개 미설치한 거는 이건 뭐 당연히 알고 있었던 얘기고, 장례식장에 크림빵이랑 단팥빵 답례품 하시라, 제빵 공장 노동자 빈소에 답례품 하라고 파리바게트 빵 놓고 간 SPC. 이게 이번에 놓고 간 거예요? 2022년 10월 20일 기사네? 20일이면 언제야? 목요일이네? 그저 그저께네요? 야, 이거는 이제 취재 들어가니까 SPC 측에서 통상적인 경조사 지원품이라고 해명을 했더만. 아, 사람이야 이거. 왜 근데 왜 맨날 이렇게 경영주 오너들은 나와가지고 뭘 물어보면 왜 맨날 질의응답을 거절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미 안에서 다 조사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보는 거는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기업의 어떤 비밀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답 못 하더라도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룹의 오너인데? 아니 주주 리스크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주식회사 면. 근데 왜 이렇게 상식이 우리가 늘 겪어왔던 그 레퍼토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또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 늘 우리가 봤던 그 틀에 짜여진 반성문, 사과문, 사망 현장에서 그 천막 쳐놓고 옆에서는 계속 공장 돌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빵들은 이미 모두 다 시중으로 유통이 됐고. 참 이게 진짜로 노동자의 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아직 멀었고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이때만 잠깐이고 반짝이고 또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예요. 예. 진짜 언제쯤 이게 바뀔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어렵다고 봐요. 예. 전태일 열사가 왜 분신을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니까. 예? 이게 웃긴 게 잘못된 걸 바꾸자고 하면 그게 옳은 거잖아.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근데 잘못된 걸 바꾸자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관련해서는 적법하게 시위하면은 귀족 노조니 뭐 폭력 노조니 이러면서 언론에서 두드려 패고 막 뭐 정리해고니 구조조정이니 그러면은 그냥 짐 싸고 나가야 돼요. 예. 그니까 이거 뭐 죽으면은 뭐 보상이나 해주겠어요? 또 막 보상해준 다음에 언론에서 기사 내겠지. 뭐 이만큼 돈 받았다. 그럼 또 그것만 앞뒤 사정 다 모르고 또 네티즌들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또 이만큼이나 돈 받았네. 씨발 죽음이 벼슬이냐 이러면서 또 고인 모독하는 댓글 달고 뭐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런 문제,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 얼마 받았는가, 어, SPC 불매 운동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참, 그 건설 현장 가보면 흰색으로 된 안전모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안전모가 왜 안전모겠어? 안전을 지키라고 위에서 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모자를 쓰는 건데 말이 안전모고 이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음, 아, 슬프네요. 예.